제가 화요일에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그날 화정동 아파트 붕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유족들과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서울 용산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찾아가서 정몽규 회장님, 유병규 사장님 두 분 모시고 간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빨리 유가족들 앞에 가서 사과하고 말씀을 경청해 주시오. 법률적 대처 먼저 준비하지 말고 인간 대 인간 마음의 대처를 먼저 준비해 주시오.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하필이면 가장 어려운 분들이 더 큰 불행을 겪고 있는 이 참담한 일을 이제는 끊어야 될 것 아니오. 돌아가신 분들 최대한 예우해 주시고 유가족들께 최대한 성의 있게 보상하시고 인근 상가 피해, 차량 피해 충분히 보상하시고 이미 분양받았으나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피해자들 최대한 배려해서 그분들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눈에 보이듯이 설명하시오. 그렇게 요구드렸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전남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릴 일이 참 많습니다. 저는 광주 전남의 경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혜를 내주신 덕분에 한국전력이 나주 혁신도시로 온 것 참으로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전력을 나주에 배치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 개교할 한전공대를 허락해 주신 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두 가지 모두 민주당 정부가 했던 일이 옳시다. 에너지를 가진 쪽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징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했던 것은 당시에 가장 빨리 달리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입니다. 그 뒤로 석유 시대가 됐고 석유를 가진 쪽이 세상을 좌지우지합니다. 미래 시대 새로운 에너지를 어디가 갖느냐가 주도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한국전력이 우리 나주로 오고 한전공대가 생기고 이것은 광주 전남의 미래 경제를 위해서 엄청나게 큰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냈던 것이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이고 바로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광주 전남의 미래 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일을 이재명 동지와 민주당이 계속하겠다는 약속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 모델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생산하신 캐스퍼가 전국을 달립니다. 우리 광주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성공을 토대로 해서 광주형 일자리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광주가 생산이 약한 도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생산에서도 강해지는 도시 이쪽으로 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중심 산단을 광주가 가질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인사드렸던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작년에 통과됐고 이제는 문화산업도 광주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 여러분 그 준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제가 조금 놀란 일이 있어서 그래요. 윤석열 후보가 GRDP 광주가 꼴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2020년 말 통계 1인당 GRDP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광주 2,790만원, 부산 2,740만원, 대구 2,390만원. 어디가 꼴찌요? 대구가 꼴찌 아닙니까? 광주는 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정치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양반이 거짓말 뱉어 배우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쇼핑몰 민주당이 반대한다고요? 이용섭 시장님이 오늘 발표했어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잘 추진하고 있으니 민생 해결에나 앞장서 주시오. 광주 걱정은 광주한테 맡겨주시오. 이랬습니다. 제가 도지사 할 때 광양시에 남부지방 최대의 쇼핑몰이 들어섰습니다. 민주당이 쇼핑몰 반대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쪽으로 보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와드리려면 쇼핑몰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생기면 주변 상가가 피해를 보고 소상공인들이 생계가 어려워질지 모르니까 두 가지를 잘 지혜롭게 조화해서 광양시장님이 잘 해보시오. 나는 뒤에서 돕겠소 했는데 시장님이 지혜를 내서 그 주변 상인들 가운데 희망하시는 분은 쇼핑몰 안에 가게를 들이도록 하는 지혜를 내서 상생형으로 쇼핑몰을 유치했고 지금 그것이 광양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터넷을 보니까 저쪽 사람들이 호남에는 쇼핑몰이 없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광양은 분명히 쇼핑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몇 개 도시가 대형 쇼핑몰, 특히 미국 자본 코스트코를 유치한 곳은 지금까지도 주민들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이런 지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선거를 위해서 갈라치기하고 한쪽 표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주민 분열에 그런 정치를 하는 것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광주시에 잘 맡겨주시기 바라고, 국민의힘은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도울 추경 예산안이나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가 5.18 민주광장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여기서 뿌려진 피 위에서 자랐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자랐느냐? 지난주에 영국의 EIU가 발표했습니다. 해마다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발달 정도를 평가해서 발표하는 기관인데 지난주 발표가 어떻게 나왔냐? 이렇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민주주의가 모두 후퇴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또 1년 만에 7단계가 또 올라가서 세계 16번째 16등 아시아 1등의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리고 EIU가 말하기를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희생, 온 국민의 피와 눈물이 어린 노력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과 민주당과 정부가
가장 나중에 했던 일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검찰개혁 맞습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였습니다. 그런데 해필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시기를 검찰개혁 지워버리겠다, 공수처도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까지 포함돼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세계 16번째 아시아 최고로 평가받았는데 마지막에 들어간 그것을 허물어버리겠다 그러면 검찰 폭주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이 앞장서서 검찰 폭주, 민주주의 후퇴 막아주시겠습니까?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고 민주주의는 더 발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이재명 동지와 민주당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런 말씀도 했어요. 문재인 정부 적폐를 수사하겠다. 그리고 어제는 문재인 정부를 비유하기를 히틀러에다 비유했어요. 당신은 많이 안다고 자랑하려고 히틀러 얘기를 꺼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밖에 몰라서 그렇게 말했는갑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국가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는 분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국민을 희망 쪽으로 모시고 가야 돼요. 어디다 대고 히틀러입니까? 공부 그것밖에 못해서. 여러분, 집에서 잠깐만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망치 들고 일해본 적 있어? 망치 들면 벼랑박에 못만 찾아다니면서 때리게 돼요. 망치 눈에는 온 세상이 못으로 보이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께 여쭙게요. 검사 눈에는 온 세상이 무엇으로 보일까요? 무엇으로 보일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검찰청에서 일하기 바랍니다. 온 국민을 끌어안고 가야 할 대통령이 국민들을 볼 때 저것들이 혹시 묻었는가 이렇게 보고 다니면 국민들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민주주의가 발전할까요? 퇴보할까요? 국민 생활은 나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그런 세상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망치는 온 세상이 못으로 보이는 법이다. 이 말씀을 윤석열 후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국민들은 그런 걱정을 윤석열 후보한테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 광주 정신은 한편으로 민주고 한편으로 평화입니다. 80년 5월 그 엄혹한 상황에서도 우리 형제들은 평화를 말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당 가운데서 평화를 말할 자격이 있는 정당은 나는 암만 생각해도 민주당뿐이라고 생각해요.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 됐어요. 70년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이 딱 5번 열렸어. 언제 열렸냐? 민주당 대통령 때만 열렸어. 김대중 대통령 1번, 노무현 대통령 1번, 문재인 대통령 3번 했어요.
저쪽 양반들 DNA는 그런 것이 없는가 봐요. 문재인 정부는 정상회담을 3번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혹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말씀 해드릴게요.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없는 최초의 정부가 문재인 정부예요. 우리 자식들이 군대 가서 희생되는 일, 다치는 일도 있습니다. 대체로 부대 안에서 벌어진 일로 그렇게 됐어요. 휴전선에서 서해 5도에서 서로 총질해서 다친 일은 5년 동안에 한 건도 없었다. 이것도 평화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 그러면 어째 물렁물렁하고 물통에서 안보는 약할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선입견이 있어. 저쪽 사람들이 맨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천안함이 격침된 것은 언제지요? 이명박 정부 때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했고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지만 북한이 연평도를 2차례 공격했을 때 단호하게 응징해서 제1차 연평해전, 제2차 연평해전 모두 완벽하게 승리했었더랬습니다. 그것이 민주당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남북 정상회담 3번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방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네, 알려드릴게요. 경제 규모 세계 10위, 수입 9위, 수출 8위, 국방력 6위, 일본보다 더 높아요. 이걸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미사일. 그동안에는 우리가 미사일을 만들려고 해도 미국이 다 간섭했어요. 사거리, 미사일 날아가는 거리는 100km 못 넘게 해라. 탄두 중량 미사일 머리 무게는 얼마 이상 무겁지 않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폐지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평화와 안보, 이 두 가지를 모두 잘할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이고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평화와 안보를 둘 다 여러분이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3월 9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위험한 말씀을 계속해요. 하나,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 위험한 말씀입니다. 사드가 경상북도 성주에 있어요. 그것도 배치하는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 기지 입구부터 반대하는 분들이 항상 맡고 있어요. 그래서 헬리콥터로 장비를 실어 날려요. 그런데 어디다가 추가 배치하겠다는 것이지. 네, 광주 시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후보께 요구합니다. 사드를 어디다 추가 배치할지 빨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더구나 사드는 미국과 중국이 대단히 예민하게 쳐다보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함부로 말하고 다니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대한민국이 편하겠소, 불편하겠소? 우리 외교가 잘 되겠소, 못 되겠소?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이제 거의 끝나가요. 선제 타격, 여러분께
여러분께서 주변 분들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제 타격을 말했어요. 선제 타격은 어느 나라 국방부에나 비밀 계획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제 타격 그러면 상대가 기분 나쁘고 긴장하고 반격 준비할지 모르니까 암호 같은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국방부 사람들마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대통령 되겠다는 양반이 나는 그것도 아요 하고 나가고 선제 타격 말하면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겁니까? 불안하게 하는 겁니까? 평화를 돕는 겁니까? 방해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거 잘 안다고 자랑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잘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께 한 10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다 말씀드리면 요담에 올 일이 없어질 것 같아서 나머지는 아끼고 이 다음으로 미룰랍니다. 여러분께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광주의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해서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선택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려요. 그것이 다 외우기가 너무 길면 한 가지만 외워둡시다. 망치는 온 세상이 못으로 보이는 법이다. 이것이라도 기억해 둡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